안녕하세요. 해 오디오북에서 청취자분들과 만나볼 도서는 럭셔리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장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브랜드의 가치. 어떠한 비결을 지녔기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럭셔리 코드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오른 샤넬.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한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은 주옥 같은 말을 많이 남겼다. 그 중에서도 나는 날개 없이 태어났다면 날개가 자라는 것을 막지 마라 라는 말이 가장 샤넬답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100년 전에도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 무엇이든 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날개가 달린 여성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가져본 적 없는 날개가 자라나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놀라움과 설렘도 잠시, 자라나는 날개가 두려워질 수도 있다. 그 두려움에 스스로 날개를 부러뜨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날아올라도 곧바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찌을까봐 걱정되는 사람에게는 자라나는 날개가 두려운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날개 없이 태어났지만 자신에게서 자라나는 날개를 발견한 샤넬은 당당하고 힘차게 그 날개를 펼쳐 최정상으로 올라갔다. 사교계의 꽃이었던 샤넬이 살던 1910년대의 상류층 패션인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고 화려한 레이스에 바닥에 끌리는 긴 드레스를 입는 것이었다. 불편함을 참으면서 화려하고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고 상류층을 따라하는 것이 럭셔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샤넬은 숨쉬기 힘든 코르셋과 긴 치마에서 여성들을 해방해 주었다. 샤넬은 여자를 속박하던 고정된 패션에서 벗어나 남자 옷처럼 편하고 활동이 자유로운 바지를 만들어 자신이 가장 먼저 입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 불길하다고 여겨 장례식장에 갈 때나 입던 검은색 옷을 샤넬인 길이가 짧은 블랙 스커트로 시크하고 단순하면서도 세련되게 변형시켰다. 이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 패션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주류 문화의 지배적 통념마저 깨며 패션계의 관점을 바꾸게 된다. 샤넬은 옷차림이 귀족, 평민, 하층민 등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입는 사람의 개성, 인격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다.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사람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온몸으로 부딪히는 바람과 헤치고 올라서야 하는 중력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무게가 바로 자라나고 있는 내 날개의 중심을 잡아주는 등짐이다.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와 이브 생로랑의 턱시도. 1966년 30살의 이브 생로랑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턱시도를 변형해 최초의 바지슈트를 만들어 혁명적인 이브닝 웨어 르 스모킹을 발표했다. 르 스모킹은 턱시도의 프랑스어 이름이다. 당시 여성 슈트는 재킷과 스커트가 정장이고 남성은 재킷과 바지에 턱시도가 정장이었다. 그리고 벨벳이나 화려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턱시도는 벨벳이나 세틴으로 된 숄 칼라가 달려 있었다. 성에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게 이브 생로랑은 남성의 턱시도를 여성의 라인에 감각적으로 변형시켜 블랙 바지 슈트와 화이트 블라우스로 만들어 여성만을 위한 바지 슈트를 처음으로 패션쇼 무대에 올린 것이다. 르 스모킹으로 이브 생로랑은 패션의 혁명가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생로랑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연인이었던 피에르 베르게는 가브리엘 샤넬이 여성의 몸을 해방시켰다면 이브 생로랑은 그 몸에 힘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패션쇼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지만 실제로는 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했다. 당시 프랑스에는 여성들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였던 판탈롱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생로랑이 일으킨 패션 혁명은 여성들에게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뿐만 아니라 낡은 법을 비판 없이 답습해오던 사회에 여성 해방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생로랑이 남성복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여성들을 위한 하이 패션을 만들어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구분을 타파한 일은 가브리엘 샤넬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샤넬과 생로랑 모두 깨기 힘든 두꺼운 사회관습의 벽을 아름답고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무너뜨린 혁명가였다. 나의 라벨은 나. 샤넬을 숭배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샤넬이 아니다. 라거펠트는 샤넬에서 혁신을 계속했다. 가브리엘 샤넬의 정신과 샤넬 스타일의 핵심 디자인 요소에는 충실했다. 하지만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류층 패션의 대명사 샤넬 슈트를 진 룩으로 선보이며 트위트 재킷과 스트리트 패션을 접목했다. 샤넬 슈트에 바이커 룩을 입힌 가죽 슈트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새로운 소재와 대담한 재단 등 자기 기준에서 생각한 혁신적인 요소를 과감히 조합해 나갔다. 샤넬의 패션쇼를 위해 파리의 그랑팔레 미술관 유리천장 아래에 38m 에펠탑을 세우기도 했고 슈퍼마켓이나 샤넬의 공방이 무대가 되기도 했으며 샤넬 캐리어를 끌고 걷는 샤넬 공항이 런웨이가 되기도 했다. 샤넬의 패션쇼는 매번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며 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샤넬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라거펠트는 내 일은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그가 했을 일을 하는 것이다. 샤넬은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이며 이는 샤넬의 장점 중 하나다. 라고 말했다. 라거펠트가 없었다면 샤넬이 남긴 아이디어는 고전적인 올드룩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라거펠트 덕분에 샤넬은 멈추지 않고 그가 이루고 싶었던 그 많은 일이 다시 창조되고 있었다. 1982년 라거펠트의 샤넬 영입이 공식 선언된 후 그는 샤넬의 상징으로 새로운 샤넬을 창조했다. 그의 모든 혁명적 작업은 샤넬이 했어야 하는 일을 이어서 한다고 말함으로써 전통과 헤리티지를 충분히 존중했다. 그러나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라거펠트는 라거펠트 자신으로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어 자기 라벨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라거펠트의 자신감 오만 그리고 장인정신을 가진 천재의 브랜드 라거펠트 라벨이 기존 브랜드 위에 자랑스럽게 덧붙어 그 브랜드를 더욱 영예롭게 했다. 나는 살아있는 상표다. 내 이름은 라벨 펠트, 라거 펠트가 아니다. 비욘드 럭셔리. 우리 에르메스는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에요. 비욘드 럭셔리예요. 에르메스가 럭셔리 최고가 아니라 최고를 넘어 그 이상이라니 과연 어떤 자신감과 자부심이 스스로 비욘드라고 말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역시 그것은 럭셔리를 이미 넘어서게 만든 그들의 장인이고 장인을 키우고 진화시킨 에르메스 정신이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인 정신이 그들 DNA에 계승되고 있었다. 에르메스의 장인들은 최고 제품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다. 에르메스의 브랜드 정체성은 이러한 장인 정신 자체이며 에르메스 가죽 장인학교에서 더욱 확고하게 전승되고 있다. 에르메스 가죽 장인학교의 수업은 교육생 중 절반 정도만 공방에 수용될 정도로 트레이닝 과정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졸업생 중 에르메스의 엄격한 시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경력이 많은 에르메스 튜터에게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에르메스는 가죽의 원재료를 높은 기준에 따라 까다롭고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이때 가죽을 고르고 재단하는 가죽 장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죽을 고를 때 원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죽을 구매하지 않아서
한 해 동안 특정 가죽 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다. 럭셔리 이상의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에르메스 정신인 장인은 해마다 끊임없이 설립자 티에리 에르메스의 DNA로 교육되고 발전되어 현재 5,200명에 이른다. 그들이 있기에 모든 것의 기대를 넘어 럭셔리 그 이상, 비욘드 럭셔리가 가능할 것이다. 다변하는 사회 속에서 장인 정신을 토대로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럭셔리 브랜드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존의 것을 존중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 그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어려운 과정이었을 겁니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했던 장인들의 인내와 끈기, 간절함은 오랜 역사 속 복잡한 세상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다른 도서들의 이야기도 만나보고 싶다면 별과 해 오디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럭셔리 코디였습니다.